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낭만 의사 김성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도 낭만을 많이 추구를 하십니까, 원장님? 뭐 또 시계를 풀고 그래요. 뭐 어디 주먹 쓸 일이 있습니까? 아니, 뭐 겁나는 게 있습니까? 아, 내가 또 낭만을 추구하냐고 했더만 펠라는 것 같았어요. 낭만이라는 게 그 정의가 뭡니까? 낭만의 정의가. 로맨티스트. 예, 그 현실 감각이 없고, 그러니까 스위스 남자가 매력이 없는 거예요. 스위스 남자들은 현실 감각이 너무 좋아서. 너무 그 이태리 남자들이 인기 있는 이유가 이 사람들 돈은 못 벌어도 막 그 여자한테 잘해줘요, 낭만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스위스 남자의 현실적인 면과 이태리 남자의 낭만성을 겸비한 사람이라고 하면 욕 들어먹겠죠. 요즘 딱 이렇게 예. 말만 하면 저 욕 들어먹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한번 아, 괜찮습니다. 예. 어차피 원장님은 저기 좀 잘난 체 하는 거로 잘난 체 하는 게 캐릭터인데. 예. 자, 근데 이 지금 조국 비리가 지금 이 검찰이 딱 손에 쥐고 있는 카드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문재인이가 조국 건에 대해 이제 검찰에다가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라, 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검찰에 지시한다, 개혁하라 자체 이렇게도 말을 민주적 하고 규제가 필요하다. 뭐 그런 뭐 자관 뭐 연일 공갈 협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뭐 오늘 개혁하겠다 하고 안 맞설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으면서 결국 네가 조국하고 공동 운명체고 서로 비리도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검찰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언론이 잘 안 다룬 이야기 중에 이 검찰이 8월 말에 8월 6일입니까? 그 30군데를 압수수색한 다음 날 조국 관련 신라젠을 압수수색을 해서요. 뭐 압수수색한 이유는 그 뭐 신라젠과 관련되는 뭐 주식 그런 조작 의혹 이런 것 때문에 신라젠 본사하고 또 부산에도 또 신라젠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 두 군데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자, 신라젠이 한때 문재인 정권 출범 직전에 탄핵 때 기술특례상장 됐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이렇게 한참 때 신라젠이 한 15만 원도 넘었다 이야기가 있더만요. 19만 원, 20만 원까지. 그까지도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미래 포럼이라고 이렇게 그 일종 6개월 과정이 있는데 어디 사는 거예요? 그냥 조선호텔 그 꼭대기에서 하는 데인데 그 친구가 거기서 가라해서 하는데 뭐 훌륭한 분들 많은데 그쪽에 신라젠 그 사람이 원래 치과 의사 아닙니까? 서울대 치과 의사인데 이제 러시아 의대 나와가지고 자기가 악암명 전공했다라면서 그 양반이 우리가 이제 강의 마치고 나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밥 먹으면서 한 10시쯤 마치면 또 뒤풀이 하거든요. 그 종로에서. 난 20명 하는데 이제 보통 한 사람이 일어서서 인사하면 가만히 있어가 경청하는 게 예의잖아요. 근데 뭐 그 사람이 자꾸만 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 일생에서 그런 사람을 한 딱 3명 봤는데 뭐 누군지 말하면 다 아실 거예요. 이상하게 그 자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누구 말을 듣기 싫어하는데 심지어 어떤 여자는 그때 그 당시 정의학 국회의장 대학 선배인데 거기서 한 30명이 식사하는데 정의학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라고 말해서 들어야 된다는 말 아니고 아무리 뭐 지게꾼이 이야기해도 그 사람이 말할 때는 경청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정의학 국회의장이 이야기하는데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딱 3명 중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신라젠 대표였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면 많이 다치겠네. 저번에도 뭐 할 이야기 안 해서 아니 뭐 그런 거는 하던데. 사실은 괜찮습니다. 뭐 아니 또 할 말이 있거든요. 그 빙글빙글 돌려서 하십시오. 빙글빙글 돌려서 할게요. 뭐 그때 금감원에 사람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들은 이야기는 귀를 씻겠다. 그러고 뭐 저는 그때 분명히 주식을 안 샀는데 민감한데 대충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진짜 하시겠죠. 자, 그래서 자우가
그런 미래 포럼이라고 하는 예, 예. 뭐 저것 딴에는 출세했고 돈 좀 있고 정치권에 끈도 좀 될 만한 그 대표가 이정환 대표인데 예. 그 지금 현 정권하고 알죠, 이정환 예, 대표라고. 부산에 그 그래서 지금 그 하고 저 이사장 하잖아요. 옛날에 국회의원도 나가고 옛날 같은 그 예, 좀 뭐. 알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 그 예. 자관 그 사람도 부산 사람인데. 예. 그런데 그 부산의 돈줄 인맥 중에 하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 문한테 줄을 섰지 않습니까? 부산에서 뭐 지금도 뭐 영혼이 없는 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 그런데 이 신라젠의 문헌상이가 예. 사실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황 교수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연결됐다가 어느 시점에 지분 갖고 빠지고 트러블이 생겨서 그때 우리 친구가 다 예, 이야기를 그때 했습니다. 다 전화 오셔갖고 예. 저한테 이야기했죠. 예. 그러 다음에 이제 문헌상이 넘겨받았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 이제 그야말로 미국에서는 도저히 상장시킬 수 없는 모양만 그럴싸한 예. 그를 이제 미국에서 안 되니까 예. 한국에서 돈을 대가 예. 끌어가면서 그걸 뻥튀기는데 그 이제 우리 친구가 다 이야기하고. 예, 그것이 이제 정치 권력하고 맞물리니까 예. 저렇게 뜨지 않았겠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때 시총이 10조가 됐는데 랭킹 2위였죠. 예, 지금 만 원이에요, 만 원. 지금 이제 한 8천 몇 편까지 아, 그래서 떨어졌는데. 만 원이에요.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만 원. 난 지금까지 그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신기하긴 신기해요. 아, 예.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어요. 아, 지금 뭐 어차피 이제 휴지 조각이 된 사람은 들고 버티는 수 말밖에는 그게 아마 없으니까. 500원에 상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만 원이면 그래도 20배 뻥튀기인 건데. 아, 근데 그때 산 사람은 다 팔았고 예. 지금 여기 만 원 들고 있는 사람은 10만 원 이상대 산 사람들. 최근에 내가 아는 들고 사람이 있겠죠. 신라전에 150원 물려가지고 자살을 하니 마니 막 고민하더라고요. 참 그런데 피눈물 납니다. 여기에 지금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부산 인맥이다. 자, 이 문헌상이 신라젠이 문재인 수혜주라고 컴퓨터 치면 나왔어요. 네. 그리고 문정권 떨면서 떴어요. 네. 박근혜 정권이 탄핵될 때 기술 특례 상장이 됐어요.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매출 제로예요. 왜? 만들어지지 않은 상품이니까. 약간 한 뭐 몇십억 있기는 있는데 제로라고. 봐야죠. 제로라고. 예, 제로라고. 봐야죠. 팩사백인가 그건 제로. 제로죠. 예, 예. 그리고 그 효과는 물보다 못하다. 뭐 이래 됐어요. 그거는 뭐 많은 사람은 다 알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예. 봉이 긴선달은 물이라도 팔아먹었지만 이 물보다 못한 걸 갖고 10조 판을 벌이고 한때 코스닥이 이겼잖아요. 예. 자, 그런데 저게 지금 저렇게 이제 거의 쪼그라들어서 제가 볼 때는 저거는 한꺼번에 이거 뭐 신라제 문 닫는다. 이리 되면 고소 들어오고 심할 거니까 문제가. 당분간 이제 서서히 빠지는 한마디로 추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가 뭐 그 문헌상이가 애꾸처럼 궁예가 돼갖고 이 안대차 뭐 뭡니까 저 한쪽에 선글라스 예? 에코가 제일 에코 선글라스 끼고 예. 나왔잖아요. 눈이 뭐 아프다 어쩐다. 그래서 자, 검찰이 지난 8월 26일인가 덮쳤어요. 예. 검찰이 왜 덮쳤을까요? 정보 다 안 있겠습니까 지금 뭐 그거 다 알죠. 검찰에서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자, 신라젠 주식 사서 떼돈 번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뭐 보나 마나 말 안 해도 뭐 아까 다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초창기에 문 정권 주변에 있던 정치권에 있는 인물들이 하는 그런 어떤 뭐 금융 사기 업체 비슷한 데서 돈을 또 대기도 했어요. 문 정권하고 연관성 있는. 그러니까 그 문 정권 인맥들이 상당히 신라젠에 이렇게 개입돼가 있는 거는 뭐 부산의 의사 사회에서는 다 알려진 일 아닙니까? 뭐 그래 이야기합시다. 부산대 의대를 중심으로 그 출신 의사들 중에 상당한 사람이 여기 개입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산 출신의 뭐 금융계에 있는 사람 또 부산 출신의 정치인들 상당수가 여기 연루되어서 원래 그 문 대표가 부산 치대에 잠깐 교수로 갔었어요. 그래 그 당시에 문은상이가? 예. 아까 말한 그 사람 치고 황 교수라 그랬죠. 예. 그 사람이 이제 내가 듣기로는 뭐 병리학 교수로 알고 있는데 예. 미국에서는 벌써 이게 효과 없다는 거를 알고 있었대요. 알고 있었다 그랬더만. 근데 미국에는 아시다시피 그 주식 상장이나 이런 게 우리보다 우리 상상이 한 10,000배 더 엄격합니다. 없게 하죠. 예. 그리고 만약에 주식 상장으로 해가지고 어떤 부당한 사기쳐서. 이익을 긁고는 재판 형량이요 10,000년입니다. 10,000년.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끼케야 2, 3년이니까 한 3,000억 챙기고 3년 살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참 이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젊은 사람 중에 네 3,000억 줄게 3년 살래 하면 살 할 사람 많을 거예요. 많겠죠. 예, 예. 그러니까 하루 1억씩 버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한 3억씩 버는 거네. 예. 그러니까 이 황금 만능주의가 불러낸 이런 참 추악한
그리고 안타까운 일인데 저도 사실은 어릴 때부터 이게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돈 그 자체에 경도돼 가지고 목적인 줄 착각해 가지고 이렇게 허무하게 인생을 낭비하는 걸 많이 봅니다. 자, 그래서 의사쯤 되면 돈 그래도 한국 사회의 상류층인데 부산대 의대쯤 나가. 그런데 완전히 이제 돈벼락을 맞으려고 신라젠 주식 같은 데 뛰어들고 또 금융계에서 상당히 부산 출신의 출세한 사람들도 또 여기에 뛰어들고 조국을 보면 지재산이 법적으로 54억이면 실제로는 한 100억쯤 된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또 돈을 더 벌겠다고 사모펀드나 자산운용,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었잖아요. 자, 그렇게 보면 문정권과 더불어서 뭐 다른 것들은 이제 간접적이고 뭐 좀 조사를 해봐야 되는,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라든지 또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고, 또 이 조국 관련해서는 조국 가족과 몇 브로커 몇 명에 국한되는 문제잖아요. 본격적으로 상장되어서 우회 상장돼서 터지기 전에 지금 이게 신라젠에 비해서는 오히려 돈의 규모는 작죠. 아주 그냥 그거는 푼돈이죠. 근데 신라젠은 그야말로 가상의 상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기술특례 상장을 했다.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거는 쉬운 게 아니죠. 실제로는 주식을 상장하려면요, 뭐 3년간의 매출과 순이익부터 시작해서 실적들이 굉장히 엄격하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한데 기술 자체를 믿고 해줬다는데, 그러면 기술특례 상장을 허가해준 거래소나 그 관련 건강원이나 이런 데서 다 깜빵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놈이 받아 처먹거나 이해관계가 있었으니까 대통령이 탄핵당한 어수선한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미국 같으면 감옥 가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렇게 자본 사기에 대해서 뭐 3년 이상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 변호사는 아니지만. 자, 그런데 이제 곧바로 정권이 탄핵이 되고 문재인은 탄핵 동시에 대통령은 다른 당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권력이 그냥 이렇게 다 있고, 그리고 문헌상이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의사들과 문정권하고의 관계는 깊숙하게 깊었잖아요. 왜 부산대 의대 교수들이 문정권하고 저렇게 관계가 깊을까요? 옛날에 뭐 노무현 정권 때도 사실 부산대학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청와대에 많이 진출했습니다. 네, 청와대 진출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산대 의대 인맥도 쓸려 들어가서 그때 이제 우리들 병원에 이상호가 설치고 다닌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혼한 뭐 이 정도까지는 뭐 다 신문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또 우리도 유튜브도 언론에 있기 때문에 국민 공익을 위해서는 뭐 괜찮잖아요. 그때 이제 조선일보에 크게 났잖아요. 그 이상호 씨하고 그 전 부인이 막 그 알죠? 신문에 나온 거. 뭐 개망신을 시켰는데, 나라 망신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각자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실 우리 부산 의대 사회에서는 좀, 참 이런 말까지 내가 해야 되나 싶은데, 정말 이게 내가 좋습니다. 내가 이야기할게요. 내가 누구라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요. 부산에 이렇게 술이 취해가 누웠는데 아침에 깨보니까 대가리가 까져 있는 거라. 누가요? 그 환자가. 그 누구라 이야기는 안 하겠어요. 그 짓을 한 사람이. 그런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리고 그 정희아 선배가 또 하는 말이 또, 하여튼 내가 뭐 누구를 지칭 안 하는 거니까 뭐 그때 공개적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현직 국회의장이 한 사람에 대해서 30명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그럼 말 다인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이 노무현 정권 때 설치고 다니면서 했고, 그 처남도 또 의사한다고 또 했지 않습니까? 의료계에 있는다고 의사 많이 했지만 그래서 그때 이제 유독 깊숙하게 연결이 되면서 그때 이후에 이제 인맥들이 남아가지고 쭉 유지되어 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실은 호남에 의해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거라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의외로 물론 지금 광주 1고 인맥도 상당하지만 의외로 부산대학 출신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요. 많이 진출했죠. 내가 아는 국민학 동창도 무슨 병원에 무슨 뭐 사실 필요 없는 자리인데 그거 감투 하나 썼더라고. 내가 누군지 대충 말하면 알 거예요. 예. 뭐 무슨 노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크게 영남 좌파가 있고 이 호남 좌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싸움이 그 임종석 씨가 호남이죠, 고향이. 예. 예. 그래서 그 영남 좌파와 호남 좌파의 헤게모니 싸움이 아닌가. 그래서 충남 좌파는 벌써 이제 감옥 갔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 의사들은 예. 뭐 영남 좌파예요? 의사가 좌파예요? 의사 좌파 많습니다. 의사가 오늘도 우리 정맥류 모임이 한 40명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현 조국 사태에 대해서 누가 한마디 쓰니까 5명이나 나가버리더라고. 듣기 싫다고. 예. 조국 팬이겠지 그게. 근데 조국이 한번 보세요. 그 조국 딸이 그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자퇴할 때 질병을 사유로 자퇴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의원 청문회에서 진단서를 갖고 오라니까 그 무슨 페이스북에다가 뭐 허리를 다쳐가지고 뭐 일주일 동안 집에서 밥만 먹고 있으니까 돼지가 된가 본가? 그런 거를 다 알면서도 조국 지지하는 데모. 내가 아는 사람이 또 그렇다. 니 어떻게 그런 걸 다 보면서 조국을 지지하는 거 있다만 조국의 개인을 보고 지지하는 게 아니고 검찰 개혁을 보고 지지한다라는데 검찰 개혁할 사람이 조국밖에 없습니까? 자, 그래서 예.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정리하면 조국 딸이 이제 부산대 하필 예. 서울대 의전도 떨어지고 차병원 의전도 떨어지고 부산대 의전이 들어갔어요. 예. 이 부분은 물론 정권 출범하고 들어간 거는 아니지만 예. 이 부산대 의대에 예.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좌파 인맥이 조국 딸을 수용을 하기로 했으니까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그 부산대 입학 당시에 10명의 교수를 오늘 소환해서 조사한 결과 총장상을 받은 그때 지원자가 몇 명 없었대요.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그 입학의 하나의 팩트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더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예. 원장님은 낭만 의사니까 예. 또 솔직하게 예. 지금 의전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예. 전부 틀어서 전수조사를 하면 예. 절반쯤은 예. 백으로 안 그러면 뭐 품앗이로 근데 좋은 방송에서 한 말 아닙니까? 교수 예. 자녀들이 다 들어가 왜 그러냐면은 이 시스템 자체가요. 100점 만점에 50점 가까이가 면접입니다. 면접. 예. 예. 이건 내가 또 이러면 참 진짜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예. 다 정말 할 말은 많은데 진짜 정말 난처하네요. 자, 진짜. 그리고 이제 예. 그 인맥들의 라인에서 예. 지금 보면 조국이 서울대 법대 들어갈 때 도와준 한인섭이 안경화이 예. 정말 법무장관을 될 뻔했다가 예. 다 보면 한 통속인 게 드러났잖아요. 그 당시 전두환 시대 때 뭐 졸정제 때문에 320명 들어갔잖아요. 예. 웬만하면 들어갔죠. 예. 그런데 아니 지금 그 말이 아니고 이야기가 또 뚱뚱한 데만 조국이 예. 서울대로 예. 교수로 들어간 거. 교수로 들어갈 때 예, 울산대에 있다가 서울에 뭐 있다가 그거 도와줬죠. 안정화. 도와줬죠. 예. 그 인맥이. 예. 근데 예. 그 인맥들이 이번에 보면 다 조국 감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안머식이 교수가 옛날에 뭐 안경환이. 그 글자 뭐 소설 책에 뭐 여자를 비하하고 뭐 이 허위로 뭐 결혼서 신고해가지고 예. 나가게 된 사람이죠. 그리고 한인섭은 지금 행사정책연구원 원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정권에서 보면 주치의를 부산대 의대에서 하고 그래. 대통령 주치의를 또 노안중이가 또 부산대 의료원 원장으로 하나 꿰차고 네? 그래서 이 정권과 지금 부산대 의대 인맥은 긴밀하게 서로 지금도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점에서 한마디 할게요. 이 부산 의료원장은요, 그게 크게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알고는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게 항상 옛날에 우리 은사님도 가셨는데 그게 좀 나이가 정년퇴직쯤 되면은 그냥 관례적으로 부산대학병원에서 한 사람씩 보내는 자리입니다. 그게 비호하지 마세요. 아니 팩트를 이야기하는 건데. 예, 비호하는 느낌이 듭니다. 뭐 그렇지만은 의사들이라는 거는 기껏해야 교수고 예? 학장이고 이런 상황에서
월급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기관장을 해본다라는 데 대해서 목이 말라 있다라는 거는 그거 분명한 거 아닙니까? 나는 안 그런데. 아 지금 예. 원장님 개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런 사람 많아요. 예. 그게 이제 그걸 소위 승포라고 해서 승진 포기하는 사람을 하는데,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때 이 한강 이남에 흉배과 레지던트가 한 40명 됐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끼리 지방 모여가지고 이제 그 회장을 뽑았어요. 예. 그때 제가 회장으로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 아무도 안 할라 했을 땐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 정말 굉장히 우수한 레지던트였어요. 근데 제 성향이 좀 반항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조직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지던트 할 때부터 뭐 교수들이 뭐라 하면 막 대들고, 지금 오면 좀 이게 부끄러워야 될 일인 게, 사람이 그때 내가 착각을 한 게 위에 사람한테는 할 말 더 하고 밑에 사람한테 감싸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게 아닌 거라. 위에도 잘하고 밑에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근데 지금 대부분의 출세한 사람들은 위에는 잘하고 밑에 까버리잖아요. 나는 반대로 했기 때문에 절대 내 같은 사람은 기관장 못 되죠. 기관장 못 되는 걸 묻지도 않았는데 기관장 못 된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시. 대신에 이제 병원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병원에 자기가 병원장을. 그것도 밑에 부하 직원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예. 우리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신라젠에 주식 사서 팔고 사서 예. 떼돈 벌은 사람 중에 예. 몇억, 몇십억, 몇백억 예. 벌은 사람 중에 조사를 하면 예. 예? 예. 부산대 의대 인맥, 예. 또 부산대 의대와 친한 예. 뭐 금융 관련 인맥, 예. 또 그와 관련 있는 정보를 들은 정치인, 이게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전번에 뭐 미래포럼 같은 예. 그런 네트워크에서 신라젠 주식 사라라는 정보가 정치 권력에도 흘러 들어갔겠습니까? 안 들어갔겠습니까? 뭐 주장하기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주식산 명단을 지금 검찰이 만약에 다 까서 야, 내 조사를 한다면 다행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잘 안 샀네. 야, 그게 참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살라고 갈등을 엄청 했겠네요. 아, 나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때 무슨 뭐 그 왕따였으니까 그런 좋은 정보를 안 가르쳐 줬겠지. 그 왕따에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거기서. 근데 그 가면 2박 3일로 이렇게 3박 4일인가 여행 가잖아요 해외로. 네, 보통 그렇게 근데 하죠. 뭐 이제, 포럼 같은 데서. 네, 제가 이제 병원 때문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때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예. 간 사람끼리 예, 거기서 예.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예. 이제 정보하고 예, 예. 그래도 또 필요한 사람한테 정보 주지 이런 거를 필요 없는 사람한테 정보 절대 안 주잖아요. 보통 이제 그 포럼에 들어올 정도 되면 다 어느 정도는 예. 또 하이 레벨이니까. 저끼리 이제 주고받는. 적어도 뭐 한 몇억 정도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예. 그 당시 뭐 한 1억만 투자해도 뭐 10억 되고. 그때 만 원짜리 20만 원까지 되시니까 뭐 20억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한 10억 투자한 사람은 뭐 한 100억, 몇백억 됐겠네요. 됐죠. 예, 그래서 실제로 뭐 내 주위에 뭐 150억 손해본 사람 실제로 많이 그럼 신라젠이 저렇게 떠가지고 지금까지 깜방도 안 가고 이렇게 진짜 굉장한 무리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개미들 수십만 명을 지금 상처를 입히지 않았겠습니까? 코스닥에 셀트리온이 1등이고 2등이 신라젠이고 한때 현대차보다 더 시총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참 역사를 간과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네덜란드의 튤립 광풍을 비웃었는데 그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자기들끼리는 정보를 알았고 나머지는 그냥 둘러리 서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허겁지겁 좋다니까 사고. 사실은 정부 정확하게는 몰랐던 거죠. 그 팩사백이 그게 벌써 우리 엉터리 이야기라는 거는 우리 친구는 벌써부터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대충 그리고 사실 의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뭐 팩사백 이러니까 뭐 그냥 난 근데 신기한 게 어떻게 이게 1상, 2상을 통과하고 3상까지 갔는지 그것도 아마 뭔가 뒤에 흑막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 1상, 2상 통과하는데 전문가의 어떤 어프로브먼트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3상은 통과하기 쉽지 않죠. 예. 3상 통과하면 진짜 약 나오니까 FDA에서 뭐 완전히 규제거든요. 걔들이 1상, 2상까지는 오케이. 실제로 환자한테 안 쓰니까 다 알고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자, 문정권 들어서 예. 부산에 약사들도 또 예, 약진했어요. 예. 식품의약청장까지 하고 예. 선거 출마한다며요. 오늘 출마한다면서요? 예. 예. 그 사람 칠칠학번인가 그런데. 예. 그 부산대
약대 나와가지고 약대입니다. 인맥이죠. 예, 예. 그래서 그 주변에 예. 이 가까운 인맥들이 정권하고 굉장히 가깝다 이런 인맥 그룹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 합디다. 자, 그런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들 병원, 저것도 부산대 의대 아닙니까? 부끄럽네. 근데 지금 버닝썬 관련 윤규건 총경을 지금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하고 뇌물 혐의가 있다고 조사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버닝썬 사건 저 부분에도 보면 윤규건의 핵심이고 윤규건으로 인해 지금 우리들 병원 무마 사건의 또 핵심 당사자라고 언론에 보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신한은행 대출권도 있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걸 가만히 보면 부산대, 의대, 약대, 지대 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지금 이 난리들 지금 유명한 이 정권 들어서 또 핵심과 관련이 있거나 또 사고가 난 건에 연루가 다들 되어 있어요. 딸 입학까지 조국 딸 입학까지. 부산대, 약대, 치대, 의대 중에서 원래부터 민주당 당직을 간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죠. 99%는 보수죠, 보수. 내 친구들 지금 100명 있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우리 77학번 동기들. 다 우파예요. 이번 조국 사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맨 놈들이 그래가지고 부산대학 전체가 그런 줄 알고 참. 그리고 솔직히 지금 우리 또 억울한 게 있는 게 고대도 오늘 근데 진실을 밝히려고 나온 겁니까? 부산대, 의대, 약대, 치대를 그냥 극히 일부의 일탈이라고 비호하려고 온 겁니까? 팩트를 이야기하는 건데. 팩트를 이야기하십시오. 예. 근데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77학번 동기 100명이 있는데 그 100명이 다 보수예요. 자, 그래서 부산대, 의대, 약대, 치대를 넣은 보수나 이런 분들은요. 예. 진실에 대해서 양심 선언을 해서 예. 극히 소수 미꾸라지의 일탈이다. 저번에 했잖아요. 저번에 제가 재경 부산대학 총동창회장으로서 저의 죄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고 지금도 한 번 더 사과드립니다. 아, 재경 부산대 총동문회 회장이십니까? 예. 출세하셨네요. 그거 사실 그야말로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돈만 들어가고 대가는 안 나고. 그리고 맨날 욕만 들어먹는 자리죠. 근데 저는 사실 뭐 그런 자리 아무도 안 하려는 자리는 기꺼이 맞습니다. 어차피 뭐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음지에서 뭐 양지에서 음지를 지향하네요. 그 뭐 국정원도 아닌데 그 여하튼 이 동창회 회장이야말로 아무도 안 하죠. 그러면 부산대의 이 의대, 약대, 치대의 무고한 인맥들이 지금 문정권 들어서서 제가 이야기한 조국 딸 입학 그리고 각종 인사 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인사 남매 그리고 신라젠 우리들 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부산대 이 의대, 약대, 치대를 욕먹이지 말라고 한번 입장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주식 샀나? 아니요, 나는 산 거 없고 저는 신라젠 주식 한 번도 안 샀습니다. 우리 동생이 뭐 저번에 뭐 또 아직도 그 무슨 증권 브로커가 신라젠 사라 해가지고 내가 빨리 팔라 그랬어요. 3천만 원에 샀다 이러더라고요. 저번에 운동하러 가는데 그래서 이야기하길래.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던데 난 사실 지금도 8,500원 유지되는 게 좀 신기하긴 하고요. 참 보면 사람들 참 순진해. 1,500원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또 올라갔네요. 1,550원이요 정확하게. 녹가는 날. 그게 가격이 유지되는 이유가 난 참 신기해요. 아, 인간의 미련이죠. 매몰 비용에 대한 일종의 여러분들 매몰 비용 부정이 매몰 비용 잘 포기해야 됩니다. 사기꾼들이 한 15만 원 딱 걸어놓고 막 몇천만 원까지 끌어당기거든요. 그 15만 원 그 아끼려고 하다가 그래서 아까 무슨 뭐 사과합니다. 그러고 그 지금 우리 부산대학 전체를 욕먹이는 그 여러분들 좀 반성하시고요. 그리고 좀 억울한 거니, 그러니까 요번에 대법관이 부산 법대 출신 하나 있었죠, 여자. 근데 그 저번에 청문회 할 때 그 국회의원이 그 여자 보고 지방대학 나왔다며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좀 너무 모욕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도 또 주식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했죠. 동양 오시아인가 뭐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 해가지고 뭐 그 근무 시간에 법관의 근무 시간에 아주 수도 없이 뭡니까 데이 트레이딩 했다 이거 아닙니까? 사고 팔았다. 이게 지금 사실 고대도 지금 고대 생물과 나왔습니까? 조민희가
뭐 무슨 대학 고대 조경학과 택이죠. 조경학과 나왔죠. 예. 그 대학 들어갈 때도 좀 뭔가 이tum만 보니까. 아, 그것도 또. 근데 고대는 쏙 빠지고 막 그냥 우리만 그렇게 막 안도질하는 게 지방 대학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좀 그런 피해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이게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나오신 에어컨 없어요? 에어컨 좀 땀이 나. 이거 또 그렇게 이제 우린 다 같이 지식인으로서 반성하자 이거죠. 예. 뭐 고대하고 서울대도 보니까 저는 서울대를 예. 폐교하고 예. 파서 저수지를 만들어서 예. 다시는 여기에 이 학교 출신이 없어져야 된다고. 저번에 부산대학도 연못팔라도 막. 이번에 관계된 연대, 고대, 서울대, 부산대는 전부 연못으로 만들어야 돼요. 4대 연못이 있다, 한국에. 그럼 동양대학은? 부패한. 동양대학은요, 거기에는 예. 금 훈장을 줘야 됩니다. 저 총장님이 아주 예. 오늘도 나왔는데 할 말 다 하더만. 그럼요. 예. 그래서 이게 매기석이 스카이고 부산대학이 거기서 벌어진 거. 저는 의대, 약대, 지대를 놓으면요, 정말 지역에서 인물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성공한 인물들이죠. 대표적인. 지금도 다 대부분 성공하게 살고 계시고.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하고 연관지어서 한 뱃을 하겠다. 또 정치하고 연관시켜서 돈 좀 벌겠다. 또 부정 입학이니 이런데 아주 사소하게 팔아가지고 한다. 또 주식 대박 맞겠다.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 되겠느냐. 참 이게 이 사람이 인격이 드러나는 게 돈에 딱 관련된 게 있으면 바로 드러나더라고요. 우리 졸업할 때 이제 인턴 졸업하려면 100명 졸업하는데 25명까지만 남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지가 아버지가 의사라고 백을 써가지고 꼴찌 하는 애가 인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인턴이 100명 중에 25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부산대학에? 부산대학 그럼 딴 데로 가야 되네, 또. 딴 데로 가야 돼요. 우리 때는 지금은 인턴이 남기가 쉬운데 우리 때는 굉장히 남기 힘들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백등한 아가 또 레지던트 할 때도 저 아버지 백 써가지고 최고 인기 좋은 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인기 있는 과에 들어가려고 막 친구끼리 배신하고 막 그랬는데 그 배신한 아가 또 결국은 무슨 산부인과하고 결혼했는데 그 산부인과 여자애가 또 그 병원 사무장하고 또 바람이 나고 끝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후배는 또 재혼했는데 또 이혼당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참 이게 노자 햇말, 근데 옛날에 노자 햇말을 다른 사람들이 여러 명 써먹읍시다. 텔레비 드라마도 나오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오늘 이 부산대 의료계 관련 인맥과 정권의 유착 의혹, 좌파 정권과의 유착 의혹이 결국은 오만 사고, 특히 금전 사고라든지 비리 의혹들을 갖다가 지금 정폭시키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도 막 그냥 서울대학 연못 파듯이 연못 팍 뿌릴까가 막 그냥. 그래가지고 이참에 프랑스처럼 제 1, 2, 3, 4, 5, 6, 7, 8, 4장은 재수 없으니까 뭐 3579 대학으로 바꿉시다.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자, 이번에 연루된 대학들은 다 간판을 내려야 된다. 내리고 전부 숫자로 바꿔야 돼, 전부 다. 3579 대학. 자, 그리고 이 솔직히 말하면 의전원하고 로스쿨에 전부 전수조사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사회지도청, 뭐 예를 들어서 상급 이상의 공무원, 찬성합니다. 뭐 국회의원, 전원. 그래 하려는데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대통령님이 안 해도 되죠. 이건 방송이니까. 뭐 깼으라 해요. 그냥 문재인이라고 하세요. 뭐 여하튼 뭐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요즘 기득권이 때문에 이제. 여하튼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규제를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우리 단톡방에 딱 했어요. 그건 우리 개인 간의 거니까. 결국 욕 다 하면서 또 그렇게. 인데 뭐 욕은 아니죠. 놈인데. 그것도 개인 단톡방에서 했는데. 알겠습니다. 뭐 이불소에서 만세 부르는데요. 어쨌든 그 민주적 규제가 뭡니까? 그 민주적 규제라는 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민주적 규제라는 게 이 운동권 패거리들이 검찰을 통제하겠다 이 말이죠. 통제한다는 말. 아니 그러고 이 법이라는 게 뭡니까? 옛날에 왕들이 지맛대로 했잖아요. 옛날에 광해군이나 무슨 연산군들이 그 밑에 신하들 칼로 죽이도 그 사람들 그 감옥 안 갔어요. 왜냐하면 법 위에 왕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법치가 돼가지고는 법은 모든 사람한테 평등하잖아요. 근데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국민들이 원하니까 검찰은
뭐 반성해라. 그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지금 저기한지 몰랐습니까? 문조라고. 저기한지가 그러면 지가 그러면 차예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몇 달 전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실 때 한 말이 뭡니까? 살아있는 권력한테도 칼을 두고 공정하십시오. 그 말을 믿냐 이랬어지. 내가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신이시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의 잘못을 알지 못하나요. 적어도 저는 제가 행동과 말이 약간 일치한다고. 왜냐하면 저도 약점이 많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저는 제가 부끄러운 데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뭐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몇 개월 전에 그렇게 해놓고 이게 말입니까 똥입니까 이거 도대체. 자, 오늘 구체적인 부분은 약간 흐리고 그다음에 만만한 데만 큰 소리를 치는 오늘 이 테크닉을 보였었습니다. 트럼프 전략이 트럼프가 뭐 물어볼 때 곤란하고 이게 자, 1분 문 닫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그래.